근데 이철우 지사 같은 사람은 참석해서 뭐 애국가도 부르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예. 그거는 정말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철우 지사가 왜 저기 갔을까? 예. 저도 이제 이런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철우 지사가 왜 간 것 거야? 같아? 예. 근데 이건 이제 대구 사람들의 이 표현인데, 예. 호랑이 사라진 굴에 여우가 왕 행사하려고 한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 이 집회의 성격은 분명해요. 탄핵, 반대, 예. 윤석열 업무 즉각 복귀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자리 못 가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었거든요. 대구와 경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슈가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 네. 요 두 가지 이슈에 있어서 늘 이철우 지사가 밀렸던 거예요.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예. 이 이슈를 일방적으로 홍준표가 제시하는 타임라인에 맞추어서 끌고 가는데 그냥 끌려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북 사람들은. 네. 그런데 홍준표가 못 오잖아요. 이 집회에. 네. 그러니까 기회가 아주 좋았던 거죠. 뜰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럼요. 대구 네. 경북에서 눈도장을 찍기에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고 자기가 있다라는 정치적 존재감을 알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리였다라는 것이 대구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저 역시 이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부하러 갔구나라는 생각이 아부하러 갔구나. 예. 그런 거죠. 딱 아부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극우 기독교 교단 이쪽에 저 여기 있어요라고 그렇죠. 저 아부하러 갔고. 저도 어쩌면 이 국면이 진정되고 나면은 다음 대선 주자로도 저도 뭐 괜찮아요. 어쨌거나 지금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약간 좀 제외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홍준표 시장 자기도 가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고발할까봐 대구 참여연대가 고발할까봐 그래서 못 갔다. 고발이 무서웠던 사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갑자기 소심한 듯이 소심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그리고 의미 있는 포인트를 의원님께서 역시 대구 민심 현장 취재의 달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대구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어떤 여론조사? 거냐면은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을 앞두고 당시 대구 사람들의 상당수는 탄핵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2017년 조사? 그렇죠. 17년 조사에서 1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는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갤럽 조사인가요? 그렇죠. 이거 제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구 경북 사람들이 탄핵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48.8%가 나왔고요.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47%였어요. 그 굉장히 비등비등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3월 10일 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3월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 탄핵 선고는 인용한 거는 잘된 일이다라는 여론조사가 68.8%입니다. 잘못된 일이다가 18.1%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구 민심이 저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거부하는 저 투쟁 동력으로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민심이 정리될 곳이 대구다. 대구 보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저렇게 혼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헌재에서 이번에도 뭐 2말 3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할 동네가 바로 TK 지역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구 사람 아니고 외지 아니에요. 사람들이다. 네, 맞습니다. 3분의 1이나 있으면 많이 있을까? 이 정도다. 다 버스로 뭐로 동원된 사람들이다. 근데 그 보수 기독교가 저렇게 동원력이 많나요? 많죠. 지금 그거, 정광훈 집회도 예, 마찬가지고. 제가 의성이잖아요. 예, 예, 의성. 뭐 죄송하지만 정광훈 씨가 의성 사람입니다. 고향이. 네. 의성 사람이에요? 네, 의성에서는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17살인가 18살인가에 의성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신앙이 조금 이렇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뭐 사랑제일교회인가 그쪽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지역의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헌금만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교회에 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동원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번 명절 때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그 대형 교회에서 그 뭐 장로님과 교회 신도들이 자유통일당 뭐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선교도 아니고 자유통일당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돈이 가니까 돈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누굽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무슨 사이비 종교 교도들처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정광훈 목사야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 저러는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농촌교회는 많고요. 그런데 어제 그 집회에서 보면 그저께 집회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 쪽에서 온 사람이고 상당수가 그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 소속된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